미국이 제안한 사거리 800km에 처음으로 도달한 미사일로 탄두부에 방향키가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국군은 전투전술급의 군대라 볼 수 있었으며 그전에는 전략 타격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떠나고 전체적인 도움이나 지원이 없다면 한국군은 독립적인 전략 공격 능력이 상실됩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의 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시험 발사한 2기에서 1기능 발사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현무4의 성공을 바라보는 중국 언론 및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현무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전 현무2부터 순서대로 영상을 올리고 마지막에 현무4와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현무2에 대한 중국 군사 전문 방송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이릅니다. 북한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인데요. 이전에 한국이 이런 시험에서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전대미문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전 각종 현무의 사거리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비교해보면 사거리, 위력, 수량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이전에 홍보한 사거리 500km를 넘었는데 과거 미사일 협의, 특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두의 중량도 500kg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한을 완화한 것인데 만약 사거리가 800km에 이르는 날이 오면 한국에서 북한의 전 지역이 목표물로 들어오게 되며 심지어 핵심 목표는 원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무3을 통해 저공 타격 능력 또한 강화시켰습니다. 만약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 이런 고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북한과의 탄도미사일 경쟁에서 한국은 이미 이에 대응하는 조건을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강하고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거기다 미국의 여러 제한을 받는다고 여겼지만 어제 현무2의 사거리 연장 시험은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런 무기체계에서 바짝 분발하여 따라잡는 형세이며 이후에 아마도 정밀도나 위력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다음은 현무2를 넘어 현무3까지 개발에 성공한 후 중국의 군사 전문 방송에서 현무를 소개한 영상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원거리 타격 무기 체계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비중이 높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현무 탄도미사일은 이미 체계화되었으며 각각 다른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한국은 미국의 나이키 반공 미사일에 기초하에 현무1이라는 전술 탄도 미사일을 연구 개발합니다. 그 사거리는 180km이며 탄도 중량은 480kg입니다. 외형은 나이키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현무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탄도 미사일의 시조가 되면서 미사일 영역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2001에서 2016년 기간 동안 한국은 잇따라 현무2의 A, B, C형을 개발하여 한국군에 장착시킵니다. 사거리는 각각 300, 500, 800km에 이르며 탄도 중량은 500에서 1000kg에 이르는 신형 탄도 미사일들입니다. 현무1은 모두 차륜식 발사 차량 형태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탑재 가능한 수량은 1기입니다. 현무2 계열의 미사일 외관은 미군의 ATACMS 육군 전술 미사일과 흡사합니다. 또한 한국의 한화가 2017년 만든 KTSSM 기동형 전술 탄도 미사일은 그 사거리가 120km에 이릅니다. KTSSM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국의 신형 모듈 방식의 로켓 포탄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현무3 시리즈의 순항 미사일은 한국의 원거리 타격 무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현무3에는 A, B, C형이 포함되며 사거리는 각각 500, 1000, 1500km에 이릅니다. 육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으며 함선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현무 3계열의 외관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하여 미국을 흉내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무 3 순항 미사일의 발사 실험 모습입니다. 발사관에서 벗어났을 때 모습을 유심히 보면 잠들지 마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무의 사거리를 늘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소개하는 장소총 군사 전문가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 아닌가? 한국의 힘이 강해지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수록 탄두의 힘이 커질수록 미국이 수월해질 텐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에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꼭두각시로 삼았습니다. 한국 장교의 육성을 미군이 책임졌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을 부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나가 싸워 죽는 것은 너희들이 맡아서 하고 무기는 미국산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이 개발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거리를 제한하고 탄두의 중량도 제한할 것이며 작전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느 날 한국에 자립하여 미국을 발로 차버리며 나는 이미 강해졌으니 미국 너희는 돌아가라.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 한민족이 어느 날 관계가 좋아져서 통일이 되어 미국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2012년 전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및 미사일 작전 능력을 제한하여 한국을 미국의 전차 안에 묶어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미국은 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강해지고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게 무력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일종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미국은 일본에게도 적용합니다. 한번 봐줄 때는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재 무기 장비의 발전 및 미사일의 발전은 로켓도 만들 수 있게 됐으며 새로운 증강기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4월경 현무사의 첫 시험 발사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미사일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사정거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현무사 신형 탄도미사일 2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의 5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소식통을 통해 한국 정부가 4월경 서해안의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사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이번 시험 중 발사된 2기의 미사일 중 1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현무-2A와 현무-2B 및 현무-2C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데 그중 2017년 4월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를 마친 현무-C는 미국이 제한한 사거리 800km에 처음으로 도달한 미사일로 탄두부에 방향키가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도 중량은 500kg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2017년 9월 사정거리 800km 내외의 탄도미사일은 탄도 중량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현무-4의 주련은 그 배를 같이 하는 결과물입니다. 현무-4의 최대 사거리는 800km에 이르며 2톤의 탄도를 탑재할 수 있어 군사시설 및 중요한 벙커나 갱도 목표물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현무사의 성공 소식을 다룬 중국 군사 전문 방송의 내용입니다. 네티즌 아라이라는 분의 의견입니다. 한국이 사정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남북 간 군비 경쟁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만약 이를 실전에 배치한다면 이는 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이 스스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방패가 견고해진 것뿐 아니라 창도 더 길어진 것이 아닌가요? 창이 더 길어진 것뿐 아니라 일종의 전략의 창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전술급의 군대라 볼 수 있었으며 그전에는 전략 타격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사용했던 미사일은 현무1형은 사거리가 150km입니다. 단지 전술 범위 내에 그칩니다. 현무2형 같은 경우는 300km 가속 넘고 500km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작전 지역 정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의 중심 지역 내부의 전략형 목표에 타격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떠나고 전체적인 도움이나 지원이 없다면 한국군은 독립적인 전략 공격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데 바로 한국이 미국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한반도의 형세로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며 이는 앞으로 한반도의 형세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